자, 6월 28일 날 미아리 고개를 넘어온 이 인민군 전차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서대문 형무소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감방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 잡혀있는 이 좌익들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국가반역사 색출에 나섰어요. 요 얘기는 우리나라 전사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군 6.25 관련된 전사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6월 28일 날 인민군이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오는 그 순간 서울에 인공기가 철철 넘쳐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잠적했던 남다른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인공기 흔들어대고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순식간에 붉은 공화국으로 변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도연맹 학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좌익 사범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전국에 이 교도시설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교도소를 만들 수도 없고 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중에서 아주 악질범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되 그렇지 않고 부안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줘가지고 이 사상교육을 시키고 인연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초에 집계된 보도연맹 회원수가 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전과자 낙인을 찍어가지고 영원히 격리를 시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낙인이 찍히니까 오히려 더 삐뚤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보내지 말고 그냥 사상 전향을 시키고 인연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민간인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이 보도연맹인데, 문제는 사흘 만에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국민보도연맹에 들어갔던 이놈들이 자기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인민군들이 보기에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공산치하에서 내가 살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민군들에게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서부터 이제 군인 가족 이런 걸 막 색출하는데 가장 광분해서 앞장선 자들이 누구냐? 이 보도연맹원들이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사라는 책에 의하면은 인민군이 남침하자 인천보도연맹원이 순식간에 북한 동조 세력으로 돌변해가지고 적기를 앞세워가지고 시가행진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주한 미국 대사관 부영사인 이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 이 양반은 1950년 7월 4일, 5일 이 비망록에 자기가 이제 이 보도연맹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인민군이 형무소문을 열어 가지고 정치범과 재소자들을 모두 풀어줬다. 재소자들은 무장한 뒤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 보복을 하기 시작을 했다. 즉시 인민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자가 책임을 맡고 한국 내 공산주의자와 전에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자들이, 이게 보도연맹원들입니다,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군 사령부가 있던 서빙고에 인민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한때 보도연맹원을 이끌던 정백이라는 사람이 이 인민재판소의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이 남침해가지고 인민군 세상이 되니까 재빨리 다시 좌익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우익 세력과 군인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국가가 지금 흥하느냐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후퇴하는 이 국군들을 포위하도록 인민군에게 막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국군 가족들을 막 몰살시키는 일에 앞장서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는 그냥 구경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 핸더슨이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개월 전 경찰에 체포된 정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국에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13명도 인민재판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선고만 있을 뿐인 형식적인 재판에서 보도연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연맹은 수천 명이 거리로 나가 한국 경찰, 공무원, 군인과 그 가족들을 우익으로 지목을 해서 그들에게 지목된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은 후에 다 즉걸 처형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익들은 그냥 정부가 가만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보도연맹들을 느닷없이 가서 학살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대문, 마포, 인천 영무소에서 풀려난 9천여 명의 남로당원과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후퇴하는 국군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이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래서 보도연맹원들 덕분에 지금 막 국군이 완전히 막 후퇴하는 국군들이 막 기습을 당해가지고 막 죽고 막 가족들 다 막 싹쓸이 막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외에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가 온 것 같아요.